사라져가는 전통 치료법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대체의학은 수천 년을 통해 검증되어 온 전통의학의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의학의 발전을 위해 서양의학과 동일한 규모로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의 인도 전통의학 아유르베다는 새로운 대한의학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금 전통의학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 약 12억 명의 인구가 사는 거대한 나라 인도. 국토 면적 328만 7,263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7번째로 크며 인구는 약 12억 507만 명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넓은 토지와 다양한 종교,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고대 문명, 종교 등의 영향으로 지금의 인도는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이 존재하는 국가다. 하지만 이곳의 전통의학은 오로지 하나, 아유르베다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유르베다를 관리하는 아유스를 찾았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산책 엑스포를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지금 전통의학에 대해 전 세계 전통의학에 대한 엑스포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유스는 인도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며 전 세계 아유르베다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 정부 산하 기관인데요. 이 아유스라는 이게 이제 그 전통의학을 인도의 전통의학을 구성하는 약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인도의 전통의학이 국가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유르베다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아유르베다를 갖다가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유르베다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이트까지 상세히 충분히 저희들한테는 오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의 전통의학인 아유르의 발상은 약 3,000년 전. 아유르는 장수, 베다는 지식이라는 뜻으로 아유르베다는 생명과학을 의미한다. 인도의 전승의학인 아유르베다, 그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 말 그대로 이제 미라클, 기적, 제 머릿속에서 갖고 있던 그 정보는 모든 것이 이제 리셋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리고 흔히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델리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받는 아유르베딕 마사지와는 다른 세계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아유르 담당자로부터 소개받은 아유르베드 샤락산스탄 전통병원. 이곳에서 우리는 전통의학 의사와 미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산청의학 엑스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 온 목적과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초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대학 관계자분은 이제 충분히 흔쾌히 올 수 있다고 응해 주셨고요. 흔쾌히 수락하셨다는 게에서 되게 이제 뜻밖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이제 어떤 나라에서 이제 그 해외 사람을 초청을 할 때 충분히 이제 그런 절차나 아니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들, 그리고 자기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도에서 방문을 해가지고 이 대학에 방문을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초대까지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인터뷰를 했었을 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이제 열린 사람이고 깨어 있구나. 이른 아침부터 길게 늘어서 있는 줄. 아유르베드 샤락산스탄 전통병원은 아유르베다 전통병원과 전통의학대학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으로 동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유르베다는 오랫동안 인도의 주요 건강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왔다. 인도의 전체 인구 중 70%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아유르베다와 약용 식물들을 쓰고 있다.
공식적으로 등록된 아유르베다 시술자들은 무려 60만여 명. 인도에서는 2,860개의 병원에서 아유르베다 치료법을 제공하며 22,100개의 병원은 인도의 전통적인 약품을 제공한다. 서양 의학과는 대조적으로 인도의 전통 치료법은 개인의 일생 중에 일어나는 일종의 동적인 사건으로서 질병에 접근한다. 따라서 질병의 원인이 세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체내의 병리학적 문제 때문이며 선천적인 자가 생산 내지 치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인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살아있는 거머리를 이용해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고 있다. 거머리 치료법도 아유르베다의 일종으로 피부에 거머리를 놓아 혈액의 불순물을 빼내는 시술이다. 그 피 관련 문제 때문에 개인마다 이제 거머리를 소유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내원을 하면은 이제 그 거머리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자기 거머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죠. 하나 자기 사람들마다. 거머리들이 이제 따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아유르베다는 어떤 병이든 근원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환자의 병은 혈액 속의 독소나 불순물이 원인이기 때문에 거머리를 이용해 나쁜 피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치료가 된다는 원리다. 거머리 치료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들의 믿음이 인도 전통 의학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 있었다. 인도 의학의 뿌리이자 그 역사가 5천여 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요가도 아유르베다의 일종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인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아유르베드 딱 보는 순간에 와, 큰 의학이구나. 더군다나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는 우리 한의학이라는 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서양의학과 충분히 대등하게 또 보완하고 그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는 학문을 갖다가 갖고 있다라고 자부를 했는데 이 아유르베다 전통병원에서 과학 시스템 그 시스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점차 이제 나의 한의학은 좀 약간 뒤로 하고 아유르베다 의학의 세계 속에서 한번 빠져보고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어요. 아유르베딕이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가, 마사지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큰 의학이구나라는 걸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유르베다는 삶의 과학이라 정의 내릴 수 있다. 인도 아유르베다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법인 오일 마사지는 기본적인 운진과 맥진 후 인도의 5가지 전통의학 기본에 맞추어 환자에게 맞는 오일을 제조해 시행한다. We apply continuously over here on this part. You can see this is red because of that hot oil. It is filled over here. 실제 인도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질환 치료로 오일을 사용하고 있다. Ayurveda has different branches. 시로다라의 경우 뇌의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는 요법으로 한국에서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치료법이다. 이마에 약초가 가미된 오일을 떨어뜨리는 요법으로 치매, 뇌졸중, 두통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이제 오일 마사지가 시술 개념으로 치료 개념으로서 중증 환자들한테 시연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건 또 뭐지? 어떤 효과가 발휘하지? 이제 의사로서 이제는 또 지적 호기심이 또 발동이 되어서 저걸 한번 또 이제 체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은 지금 동하고 있는데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This steam is given out of decoction. 인도에서는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땀을 배출시키는 스팀 요법도 진행 중이다. 약효 성분이 된 오일로 뭉친 혈관을 풀어주고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심신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아유르베다. 단지 오일 하나만 부었을 뿐인데 몸이 시원해지고 머리가 맑아짐을 느낄 수 있는 신비로운 의학 기술이면 틀림없었다. 그렇게 아유르베다 병원은 깊은 각인을 남기고 마무리됐다. 현대의 시스템에 잘 녹아든 아유르베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놀란 우리는 아유르베다 교육 현장을 가보았다. 마침 해부학 실습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리고 의과대학 방문 일정은 전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좀 소개했었을 때 그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셨을 때 되게 이제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 공부하는 모습이 되게 궁금하기도 해서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생각했었습니다. 우린 교단에 서서 한의학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갖게 되었다. 갑자기 이제 무릎을 쩔뚝쩔뚝거리시는 무릎 아픈 환자를 이렇게 모시고 오셔서 가지고 저희들 보러 이제 시연을 해봐라 라고 하는 순간에 아 이건 뭐지? 그 순간 이제 최선을 다하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한의학적인 지식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또 한의학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에 우선 또 환자를 치료를 했어요. We check the whole body systems. So with the pulse or seize or something, and then check the press the stomach, and then we find out how can she make disease in this way. So 조금 줄어들었죠. 우리 관절이 이게 회복하려면 우리는 내과적인 부분이 나아야지만 이게 회복한다고. 그래서 우선 내과를 가서 풀어야 된다라고. 한의학이 어떠한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지 보여주기 위해 직접 환자에게 시침을 진행했다. 한의학의 침 시술을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서 침술에 대한 호기심이 느껴졌다. 내려와 달라고. 걸어라고. 네, 걸어. 무릎이 아픈 할머니는 침을 맞은 후 통증 감소로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한의학 침 시술이 보여준 감격의 순간이었다. 제가 침 시술하면서 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침 시술하면서 딱 2번 놀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탁 절뚝거리시는 분이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환자가 걷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편안하게 생각을 했지만 또 막상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걷고 어떻게 뭐 한국에서는 또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인도에서 또 이제 아유르베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그걸 또 시연을 하고 또 그걸 본 학생들의 반응 또한 이제 걔네들 입장에서도 많이 놀라워했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한의학과 아유르베다가 정말 잘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된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The Korean medicine, the usage of the herbals is just similar, is particularly similar to the Ayurveda in India. They use the different herbals to check out the constitution of a person. They check the disease, the person that's suffering from disease, and how the other symptoms are related to that disease. Proper usage. 우리의 첫 번째 인도의 전통의학 여행은 이렇게 마무리됐다. 두 번째 전통의학 여행 장소는 아시아의 중앙 내륙에 있는 국가 몽골. 13세기 초 칭기스칸이 등장해 역사상 최대의 몽골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동서 여러 국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몽골에서는 전통의학을 몽의학이라 부른다. 몽의학은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하게 된 몽고족의 전통의학으로 진단법으로는 문진, 시진, 촉진의 3진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에 위치한 전통병원. 이곳은 560년의 역사를 가진 암치료 전문병원이다. 현재 몽골의 전통병원은 티벳의 몽의학과 비슷하게 불교를 바탕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막이나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몽골은 땅이 척박하여 전통의학에 쓰이는 약재들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식물성 약재가 드문 대신 광물성 약재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었다. 약재는 조금 빈약한 편입니다. 지금 몽골 자체가 동쪽은 다 초원이고 좌측은 다 사막화되어 있고 또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 약재 약물들을 보고 있는데 일반적인 초목 식물 약재들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지금 광물 약재들이 지금 무지 많이 있는 상태예요. 병원 안에는 몽골의 오랜 전통의학 서적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몽골의 몽의학은 고대 유목민들부터 계속 전수되어 왔으나
몽골의 공산화로 인해 그 명맥이 잠시 끊겼다가 최근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전통의학과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의 전통의학 기술이나 약을 만드는 과정들은 고대의 문서에만 존재를 하고 현재에는 그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식사도 관련된 것도 있고 한 5가지가 있고요. 몽골은 지대가 높은 만큼 혈압이 오르는 질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고혈압 치료의 전통의학 방식으로는 머리에 피를 뽑아 몸의 혈압을 내려주는 시술을 진행하고 있다. 아주 독특한 느낌이에요. 이 사원하고 병원이 같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전통과 혹은 학문이 좀 이상한 약간 좀 어우러진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과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몽골의 전통의학. 우리는 또 다른 병원을 찾았다. 여긴 또 다른 몽골 전통의학 병원이고요. 지금 여기서 몽골 전통적으로 치료 어떻게 들어가는지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여기 계신 몽골 전통 의사분을 만나서 한번 면담을 해볼 지금 계획입니다. 몽골에서 6대째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바타푼타드 원장. 그는 몽골 전통 치료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을 이제 약을 먹여서 이제 그는 우리에게 과거 자신의 선친들이 쓰던 약초 가방을 보여줬다. 이곳에서는 암 수술 환자에게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몽골 전통 약재와 침 시술로 암을 치료해 가고 있다. 의사는 이 환자가 실제로 난치병 환자인지 우리에게 맥을 짚어보라 했다.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적으로 아주 어려운 그런 경우의 환자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몽골 전통의학으로 그런 환자분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한방에서 이제 암 치료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많은 성과들이 진척되고 있는데요. 몽골에서 이제 한국 이상의 그러한 이제 결과물들이나 성과물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전통의학답게 맥을 짚은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몽골의 전통 약재로 치료를 한다. 몽골에서는 광석으로 된 약재나 약초들을 끓여서 탕제로 만든 다음 거즈에 묻혀서 아픈 부위에 대준다. 통증을 완화해주는 파스와도 같은 것이다. 우리 전통 한의학과는 확연히 다른 시술로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지금 난치 질환 환자들에게 다양한 지금 치료법을 갖다 구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의료의 어떤 행위 자체를 이분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약간 좀 폐쇄라고 해야 되나? 오픈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하고 이틀 동안 계속 머무르면서 전통의학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걸 이제 보고 이제 엑스포 기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한몽 합작 전통병원. 우리나라 보건의가 파견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아니 지금 어디 지금 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치료실에 직접 가서 여기도 몽골 전통의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분 시술하는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몽골 전통의가 유목민 때부터 진행해오던 전통 방식으로 두통과 어깨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어깨가 네. 많이 아프시고 더더욱 머리 아프고 몽골 때문에 가라갔더라. 여기는 몽골 약. 저 안에도 있대요. 안에도 있대요. 한몽 합작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기구는 한국에서도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몽골 고유의 전통 방식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다.
여기 이제 한몽 친선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전통 한약재도 쓰고 있고 몽골 전통 약재도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한약재는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몽골 전통 약재 같은 경우는 가루를 내 가지고 하나하나 포장이 또 개별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처방이면은 어떤 약재가 들어가듯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방명이 있고 거기에 들어간 약재 개수, 뭐 유통기한 이런 거에 다 표시가 돼 가지고 또 제품화 시켜서 깔끔하게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몽골의 약재를 살펴보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았다. 공산화와 민주화를 겪으면서 자신들의 과거 문자를 버리고 러시아어와 영어가 섞인 문자를 쓰고 있는 몽골인. 이 때문에 과거 오랜 서적들에 적힌 전통의학에 대한 자료 또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몽골 재래시장에서 몽골에서 이제 보통 유통되고 있는 약재들이 좀 있는지 찾아보고 왔는데요. 많지는 않고 조그마한 가게들이 몇 개 있었는데 거기서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몇 가지 약재를 구입해서 샘플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서 그것도 좀 더 관찰하면서 저희가 또 한국에서 그걸 좀 더 이제 뭐 탐구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리들을 이제 챙겨 왔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런 어떤 이제 자본화되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한국도 겪었지만 이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신의 전통이 하나의 또 다른 컨텐츠나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보다는 외국 수입 물품들에 많이 의존하고 활용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티베트 의학을 이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지금 티벳의 본고장인 티벳을 가야 되나, 티벳 접경 지역에 다람살라라고 하는 티베트인들만 모여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곳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 번째 여행 장소는 중국 남서부에 위치한 티벳. 중국의 전통 의학을 만나러 가는 길. 마음이 또 설레어 온다. 티벳이라 하면 중국의 작은 소수민족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전통 의학의 뿌리는 깊이를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깊다. 현재 티벳은 중국의 압박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중국 국경 부근의 나라들로 보금자리를 옮겨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달라이라마는 전 세계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며 동시에 티벳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티벳의 자치구로 들어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이제 그 멘시칸 병원으로 이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생각보다 길이 찾기가 힘들어요. 골목골목이 오르막길이고 하니까 찾기가 힘들어. 그리고 한번 잘못 들면은 체력이 이제 반을 쓰는 거니까. 해발 2,000m의 고지. 티벳인들은 이곳에서 자신들의 전통의학의 명맥을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었다. 멘치스캉이라고 하는 티벳 전통 의료를 시술하는 곳인데요. 지금 거의 지금 위치가 지리산 천왕봉 꼭대기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우선 이제 오늘 여기에 이제 도착한 첫날이다 보니까 우선 이 멘시캉이라는 병원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뭐 클리닉들, 그러니까 티베탄 사람들이 이 현지 멘시캉 기관에 속한 의사들이 어떻게 이제 티베탄들을 치료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갈 것 같습니다. 담당자를 만나기 위해 진료실을 찾았다. 그곳에서 우린 한국인 티벳 전통의사를 만나게 되었고 한국인 유학생과의 만남으로 앞으로의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 한국에서 오늘 티벳에 와서 보고 이렇게 배우고 또 한국의 산책 엑스포 기간 동안 이렇게 전시라든가 의료 체험할 수 있는 걸 협의를 하러 왔는데 막상 현지에 오니까 이제 이렇게 그동안에 했던 말과 좀 이렇게 약간 상황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문화 차이인 것 같아요. 문화 차이. 서로가 받아들이는 문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전혀 이제 이쪽에서는 생각도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이 현지에 떨어지니까 이제
아마 힘들어하시는 것 같네. 이제 좀 부드럽게 풀어봐야죠. 티벳 장의학의 역사는 거대한 나라 중국의 중의학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그들의 전통의학은 자국의 종교인 불교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발전했다. 이에 유럽의 몇몇 나라들은 티벳의 장의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래의 대체의학으로 지정할 만큼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전통병원 근처에는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다. 인체와 천문의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사람의 치료에 쓰는 것을 전시해 놓은 곳으로 티벳의 유명한 전통의학 서적을 볼 수 있다. 티벳 의학은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가 한데 어우러진 하나의 통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더하여 티벳 의학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천문 점성학이다. 티벳 의학에서는 어떤 특별한 약물을 조제할 때나 치료법을 시술할 때 꼭 점성학을 따진다. 그래서 매년 맨치캉에서는 티벳역의 달력을 발행해 임상에 참조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티벳에서는 천문 자체가 모든 생활 요소에 다 개입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천문을 통해서 날씨의 변화, 실제적으로 이제 마치 전통의학이 다 똑같겠지만 인간을 갖다가 결국은 자연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계속 천문으로 읽어낸다라는 거죠. 어떤 과학기술의 힘보다는 그대로 내려왔던 그 기록물을 통해서 이제 자연현상을 관찰을 하고 그 속에서 계속 천문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티벳 의학의 천문의 일부분이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이 전 분야에 걸쳐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천문학의 기능들을 갖다가 티벳 의학에 이용을 하면서 사람의 치료에 도움을 얻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때는 티벳의 장의학이 침술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정보가 있었지만 중국의 티벳 압박 정책으로 인해 전통의학 자료들이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약초를 가지고 약을 만드는 법제 과정만큼은 아직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어디에 쓰이는 거죠 그러면? 근데 과학이 나오려도 일정하게는 말 안 해주시는데요. 티벳에서는 약제에 관한 정보를 쉽게 말해주지 않았다. 이거 시다고. 네, 너무 셔가지고 쓴맛이 나요. 근데 이걸 당뇨에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네. 티벳에서는 광물 약제나 초원에서 자라는 약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고산지대에서 난 약초를 티벳 의학만의 독특한 법제 과정을 통해 환약으로 만든다. 무. 스페셜 특별한 물이에요. 현재 티벳 환약의 법제 과정은 서양의 많은 나라들이 탐내는 기술 중 하나인 것이다. 마사지 크림. 약초를 큰 티백으로 만든 다음 그것을 끓여서 기름을 추출한 후 외용제로 만드는 티벳의 마사지 오일은 천연의 약초로 성분이 뛰어나다. 피부라든가 이제 인체를 전반적으로 치료할 때 오일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그 오일 치료제에 들어가는 한약재, 그러니까 전통 약재들의 어떤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우선 끓여서 그걸 추출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오일을 믹싱해서 제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약 알룸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스트레스나 그런 데 주요 쓰는 약이 있어요. 네, 그런 약재랑 같이 해가지고. 티벳 전통의학의 대부분 약 처방은 환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티벳 전통환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약재가 있다는 창고를 찾았다. 약재는 가루로 만든 다음 물과 섞어준다. 물과 섞는 과정 전에 법제 과정을 거치는데 천문학에서 지정해준 날에만 아주 특별한 장인이 혼자 여러 약초를 섞어 법제화를 시킨다. 이렇게 법제 과정을 거친 약재는 잘 빚은 후
일정한 크기의 환으로 재탄생시킨다. 그리고 말리는 과정을 거친 후 크기별로 분류하면 약재가 완성된다. 샌더라는 말이 석류고요. 성화라는 말이요. 다섯이라는 말이거든요. 석류 포함해서 5가지 종류의 약이 들어가는 약이에요. 법제 과정은 철저히 비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천문학을 이용해 법제 날짜를 정한다는 것이 티벳 의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티벳에서 환약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를 이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를 이어 만들어진 환약은 티벳 약재가 필요한 병원이나 연구소로 보내진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의 연구소에서는 이 과정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효능은 절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티벳 의학은 전통적으로 티벳 사람들에게 적용된 의학이지만 분명 우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미래의 대체 의학 체계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티벳 의학 같은 경우에는 한의학의 특성과 거의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 거의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사람을 치료한 접근의 방법이라든가 거의 뭐 비슷한데 다만 이제 그 환경이죠. 이들은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에 모든 약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연에서부터 채집입니다. 채집. 그러니까 기르는 것이 아니라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1년에 반 이상을 산에 가서 필요한 본초들을 채집을 하고 오는 거죠. 이들은 자연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한의학은 지금 재배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티벳 의학에서 알려져 있는 이러한 약초들을 잘만 이용하면 좀 더 좋은 치료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티벳 의학은 상당히 효과적인 면을 갖고 있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학 분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남부아시아 인도의 남쪽 인도양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18세기 말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지내다 1948년 영국 연방 자치령으로 독립하였고 1978년 스리랑카 민주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국명을 바꾸었다. 적도에 위치해 항상 여름 온도를 유지하며 고온다습한 날씨 탓에 인도의 눈물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스리랑카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아유르베다를 전통의학으로 삼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교육하고 있다. 이에 서양 의사와 마찬가지로 아유르베다는 스리랑카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있는 셈이다. 아유르베다의 오일법과 천연의 자연을 바탕으로 약초를 캐내어 가루나 환, 오일로 제조해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다. 스리랑카 전통 의사들 사이에서는 한의학의 침술이 굉장히 신비롭고 효과 높은 의술로 인식되고 있다. 스리랑카에서 한의학은 한류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스리랑카에서는 한의학을 배우기 위한 현지 전통 의사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스리랑카에서의 한의학 교육은 정부 파견 한의사로 활동한 한규원 원장이 2003년 설립한 스리랑카 코리안 클리닉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의 문화를 이제 이 스리랑카에 홍보하는 국가적인 어떤 문화 홍보인의 역할도 겸하면서 우리 또 한의학 학문의 세계화에 뭔가 보탬이 되는 이런 그것을 구상을 하는 가운데 제가 그 이름을 그래서 코리아라는 것을 꼭 넣어가지고 코리안 클리닉 이렇게 해서 이름을 해가지고 치료하고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황교안 원장의 단연간의 노력으로 한국의 침 구술을 스리랑카에 전수해 많은 전통 의사들을 배출하였고 그의 코리안 클리닉을 통해 한국의 침술과 아유르베다의 약초 처방이 잘 혼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When you combine with our Ayurvedic medicine, it's herbal and traditional medicine. So in Korean medicine also, same as that, the traditional medicine and acupuncture, more or less, Korean acupuncture, because you don't use any medicine with that acupuncture. 그는 근무기간 4년 동안 약 8만 1천여 명에 이르는 환자를 진료하였고 분기에 한 번씩 지방순회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식생활 개선 건강 증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선배를 보며 우리는 다짐했다. 이윤적인 목적이 아닌 정말 사랑으로 환자를 생각하는 한의사가 되겠노라고. 아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나라. 나라의 3분의 1이 유럽, 3분의 2가 아시아인 터키. 터키는 오스만 투르크라는 거대 제국으로 유럽을 호령할 만큼 19세기 아시아를 대표하는 거대 제국이었다. 터키의 정식 명칭은 터키 공화국이다. 지리학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적 위치로 인해 역사적으로 동방과 서방의 문화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해왔다.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곳에는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절묘하게 공생하고 있다. 터키도 사실 전통의학을 갖다 전용 담당하는 곳은 없는데요. 이번에 터키에도 대체의학국이라 그래가지고 서양의학 이외에 다른 별도의 의학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담당국이 새롭게 설립이 되었는데 그쪽을 방문해서 산청 엑스포에 관련된 전통의학을 조금 정보를 좀 얻으려고 왔습니다. 터키는 20세기에 들어서서 이슬람 전통 문자를 포기하고 영어와 혼용이 되고 있는 문자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과거의 전통의학 자료들은 단지 고대 문서로만 활용되고 있다. 아시아의 대부분 전통의학이 그렇듯 터키도 거머리 요법과 침구술을 활용하지만 그 기술의 수준은 초보에 가까운 상태다. 우리는 전문의들과 함께 전통의학에 관한 회의를 가졌다. 터키도 이제 100년 전, 200년 전에 지금의 현재의 서양의학의 모습을 보기 이전에 어떤 의학의 형태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담당해왔는지를 알고자 저희들이 여기에 왔습니다. 터키의 의학 기술은 전통을 많이 잃어가고 있다. 중국, 인도의 의학 기술을 대체 의학으로 다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지역의 전통 의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은 별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쪽에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치료가 있고 또 색다른 치료가 있고 이제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이제 한의학과 다른 접목돼서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 병원을 찾아 그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 의학 기술을 살펴보기로 했다. 터키에서는 현재 대체 의학으로 다 혼합해 사용 중이다. 이에 인도의 아유르베다와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빠는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법도 모두 함께 대체 의학으로 사용되고 있다. 거머리 치료법은 살아있는 거머리를 피부에 붙여 환부의 혈액을 빨게 하는 것으로 뇌졸중이나 녹내장, 폐결핵, 관절염의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거머리 요법인데 그런 이제 거머리를 붙이는 부위가 의외로 한국의 혈자리랑 이제 한의학에서 보는 혈자리랑 유사해서 좀 놀랐어요. 터키에서도 우리 한의학의 침치료 시술을 볼 수 있다. 치료 범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까지 광범위했고 침을 사용해 진료하는 모습은 우리네 한방병원의 외래 진료와 매우 닮아 있었다. 이곳의 담당인은 우리에게 다리 부종이 심한 환자를 소개해줬다. 지금 다리 쪽에 조직 자체가 저 정도 부종이 있고
조직이 이제 괴사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체가 회복력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몸이 기운이 좀 다운되어 있는지를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맥을 잡아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내과적인 부분이 지금 많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세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저 정도 괴사가 된데도 불구하고 내과적인 부분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지금 생각보다 회복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앙카라에 있는 서양대학병원. 이곳에는 침구학과가 있다. 침구학은 중의 이론을 기초로 침자와 애구를 운용하여 질병을 방지하는 하나의 임상학과이다.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침보다 크기가 크고 얇은 중국산 침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서양 의사들은 약 3개월의 침술 교육을 받게 되는데 교육이 끝나면 대체의학 의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침술이 프랑스에서 전해졌다고 믿고 있던 학생들은 한국의 침술을 신기하게 바라봤다. 지금 제가 터키 와서 느끼고 지금까지 느낀 거는 이들은 지금 대체의학과 전통의학에 대해서 특히 아시아 의학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한국에 있는 전통의학이 많은 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관광도시 이스탄불. 최근 들어 과거 이슬람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뮤직 테라피를 전통의학에 활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탄생했는데 그것을 마캄나라 부르고 있다. 독일 사람이고 들어왔대요. 아니요. 생소한 뮤직 테라피가 뭘까? 우린 궁금해졌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휴식을 취한다. 환자의 신체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다. 어디 위치에 좋은지 나와 있어요. 어떤 시간에 불러야 그 사람한테 좋은지. 뮤직 테라피는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현악기, 피리 등을 이용해 환자의 뇌에 유용한 음파를 보내는 치료 방법으로 사람의 몸과 정신에 음악으로 자극을 주어 기억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하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신체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 방법이다. 이런 음악 치료는 단순히 감상만이 아니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리듬에 맞춰 움직이면서 환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시 돌아오셨어요. 지금 어서 오셨다고. 끝난 건가요? 네, 그대로. 뮤직 테라피 치료를 마치고 일어나는 순간 몸에 쌓인 피로가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뮤직 테라피는 환자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에게 활력을 심어주고 있다. 세계의 전통의학을 둘러보면서 항상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한의학. 순간 우리는 대한민국이 그리워졌다. 그리고 기타 연주에 들려오는 아리랑을 들으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오케이? 잘 들려요. 융화와 상생을 도모하기보다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구분지어 대립과 비수용을 보여주는 오늘날. 인류의 건강 증진을 위한 21세기 미래의학으로 세계 각국의 전통의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라져가는 전통치료법이 현대인의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지상에 사라져가는 전통의학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찾아내는 일은 자국 중심의 국제 경쟁력 제고 차원을 넘어 인간적이고 범지구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길이 될 것이다.